서울시청과 한국노총이 국회에 정년 65세 연장을 요구하면서 연내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연내 입법, 못 박은 이유가 뭘까? 왜 지금일까? 혹시라도 정치적인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 건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 있던데 먼저 최현덕 전 부시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도 사실 늦은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늦었다. 네, 제가 15년 전에 그 국제기구인 OECD 예. 경제협력개발기구 그 프랑스 파리에 본부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한 3년 근무했습니다. 근데 OECD 회원국 지금 한 40나라 되는데 일본 빼고는 정년이 없는 나라들입니다. 회원국뿐만 아니라 그 국제기구 자체에 정년이 없습니다. 선진국일수록 고령이라는 나이를 기준으로 차별하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고용 부문에 해당되고요. 또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미 정년을 연장해야 된다. 이런 것을 나이가 이제 워낙 옛날과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 신체 구조가 거기에 맞춰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65세까지 정년 연장을 해야 된다라고 건의를 한 상황입니다. 모든 이런 이슈의 과정은 정치 과정입니다. 계엄과 내란을 극복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해서 지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개혁은 정부가 출범했을 때 바로 신속히 입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년 연장이요. 지금 인구 감소 시대의 필수 선택이다. 라는 이야기도 존재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우리나라는 인구의 20%가 65살이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고령화의 가속도는 예.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지금 현장에 생산 가능 인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육체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건전하고 일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르신들의 지혜, 연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가뜩이나 생산 가능한 인구가 줄어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쇠퇴하고 있는 지금 시기대 아니겠습니까? 필수적으로 정년을 연장해야 되고요. 노인의 빈곤율이 세계 최고고요. 또 노인 빈곤율이 많다 보니까 노인 자살률도 최고입니다. 이런 그 빈곤의 악순환을 해결하는 새로운 또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년 연장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제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청년층과 장년층의 일자리 제로섬 구조라는 인식 때문인데 이게 정말 정년이 늘어나면 청년 일자리가 정말 줄어들까?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자, 먼저 최현덕 부시장님. 많은 연구 결과를 검토해 보니까 고령자들을 정년을 늘리면 그만큼 반대적으로 청년층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업무의 특성이 고령자가 청년층의 일을 대체할 것인가 아니면 고령자가 증가하는 만큼 청년층이 그 일을 보완할 것인가. 그래서 업무의 특성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노동연구원의 많은 연구들까지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고령자 한 명을 더 정년을 연장하게 되면 뭐 청년층의 약 10% 정도의 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업무의 특성별로 그것을 좀 세분화하고 고령자가도 얼마든지 무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연장해 주는 것이고요. 이것은 청년층에게 굉장히 타격이 크다. 그런 부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대체적인 방법을 활용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업종이나 모든 기업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고 업무 특성상 이제 그런 경향도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이제 다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시잖아요. 사실상 한 가지만 더 첨부하게 되면 중소기업의 상당히 그 열악한 중소기업들은 사실 지금 사람이 없어서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65살이든 70살이든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 쓰는 상황입니다. 그런 현장은 최대한 많은 인력을 공급할 수 있게 제도를 뒷받침해주고 그렇지 않은 곳은 좀 다른 방법을 써보고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정년 연장의 난제 가운데 하나가 또 이 기업 부담이에요. 인건비는 오르고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시나리오가 펼쳐질 가능성도 있지 않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정년이 연장되면서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을 꺼리게 되는 건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현행 호봉제 중심의 그 임금 체계에서는 연장하는 만큼 기업의 부담이 당연히 될 겁니다. 정년 연장 제도는 도입하되 의견들을 종합을 해서 정부가 나설 수 있는 부분은 나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령자의 직무 능력을 향상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임금 체계를 직무와 성과급 중심으로 변하는 작업을 같이 한다든가 또는 정년 퇴직 후에도 재고용할 수 있는 유연한 방식을 제시해서 기업이 선택하게 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언급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게 수십 년간 이어져 왔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사실은. 근데 이걸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사실 의문도 있습니다. 사실은. 최현덕 전 부시장님. 과거에는 종신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매년 나이가 들어갈수록 호봉을 올라가서 오래 근무할수록 더 많은 임금 납득하는 제도. 경제 문제 이런 제도는 시대가 바뀌면 다 바뀌어야 됩니다. 과거에는 연공서열제가 대표적인
기준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시대가 엄청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제도를 직무와 성과급제로 바꿔야 되고요. 이재명 정부도 특정 과제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전제 하에서 직무급제를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청취자분이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만 청년들이 소외되면 안 됩니다. 정년을 연장하면서 나오는 혜택들이 청년층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정부가 그런 제도를 설계해줘야 됩니다. 누구나 다 만족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년 연장 논의를 30년 넘게 했다고 들었는데 이미 65세 정년을 의무화했고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는데 대신에 자율성을 부여했더라고요. 보니까 뭐 기업이 정년 폐지, 정년 연장, 계속 고용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업에게도 지금 앞서 언급하셨지만 사실 기업들의 처한 환경이 정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업들에게도 선택권을 줘야 된다고 보시는지. 일본의 경우에는 1994년 정년 연장을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연내 입법화를 해야 된다는 이유도 일본도 이것이 65세 또 70세까지 완성되는데 30년이 걸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도 올해 큰 그림 속에서 연내 입법을 완료하고 단계적으로 그것을 실행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이렇게 쭉 지난 30년간 논의해온 것을 연구해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에게 선택권을 많이 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동시장에 국가가 개입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업종별 또는 기업의 규모별 이런 것에 관해서 특성을 잘 파악해서 선택권을 줘야 되는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일본은 연장을 하게 되니까 약 70% 정도가 계속 고용제도로 했고 나머지 30%는 정년 연장이나 폐지 그런 방식을 따랐더라고요. 일본의 제도를 반면 교사 삼아가지고 기업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우리가 정부에서도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맞는 제도를 좀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정년 연장이 되면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조정도 필요하다고 하던데 그럼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가? 기업은 기업대로, 정부는 네. 정부대로,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비용 부담이 발생합니다. 어떤 한 연구에 따르면 60세에서 65세로 정년을 연장할 때 5년간 임금 직접 비용, 하대 보험료 같은 간접 비용 이런 걸 총 따져보니까 5년을 연장하게 되면 최소 15조에서 30조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주체끼리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업은 당연히 인건비하고 사회보험료를 부담하는 데 있어서 임금 체계를 조정해 줘야 되고요. 정부는 또 정년 연장에 따라서 다양한 고용 지원 정책, 또 세제, 혜택, 또 사회보험료 이런 것들을 바꿔줘야 되고요. 노동자 입장에서도 임금 피크제라든가 네네네. 아니면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실행 가능한 방법들을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일본의 경우에 사례를 하나 또 보니까 65세 이상으로 고용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추가 비용의 일부를 고용보험료 같은 데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기업의 부담을 초창기에는 낮춰주고 그것이 사대에 정착이 되면 높여가는 방식으로 예. 이렇게 단계적으로 접근했던 것이 좋은 사례 같습니다. 정년을 연장하려면 임금 피크제를 확대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근로자의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제도든지 장점과 단점이 다 있습니다. 임금이라는 부분,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임금 피크제를 해야 된다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임금 피크제를 적용하는 만큼 업무량을 줄여주고요. 강도도 줄여주고 임금 피크제로 인해서 절감되는 인건비를 가지고 신규 청년들을 채용할 수 있는 데 써야 됩니다. 이런 조건만 갖춘다면 노동자가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임금 피크제를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소송이 걸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작년에 특정 언론사에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 고등법원에서 무효라고 판결한 적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그 사측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피크제를 정교하게 노동자도 너무 지나치게 불리하지 않게 절감되는 인건비는 반드시 신규 채용이라든가 청년층에 고용하도록 이렇게 명분과 실익이 함께 균형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지금 일률적으로 65세 정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인데 이게 정년 연장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게 맞나 가능한가 직종별 유연화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선례가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당시에 행정자치부에서 근무할 때였는데 주 5일제를 할 때 전면적으로 시행한 게 아닙니다. 입법을 해서 장기 마스터 플랜을 세우고 네. 단계적으로 실행했습니다. 중앙부처라든가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월 1회 휴무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월 2회 휴무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매주 휴무 이런 식으로 했고요. 아이들을 돌봐야 될 학교 같은 교육기관의 경우에는 맨 나중에 했습니다. 사례가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그 정년 연장 문제도 65세로 일단 입법은 연장을 하되 업종별로 분야별로 여러 가지 제도를 함께 실행한다면 이런 구조 개혁을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 정년제 개편이 장기적으로는 능력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다.
라고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게 꼭 능력 중심의 사회가 어떤 전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시각도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사회 제도는 굉장히 늦게 변합니다. 기술이나 우리 사회 전체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반해서 이 제도가 늦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능력 중심 사회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년이라는 해묵은 제도거든요. 현실을 반영한다면 정년 제도를 빨리 바꿀 필요가 있고요. 성과급제라든가 직무등급제 이미 네. 유럽 선진국에서는 많이 쓰고 있는 제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로 개편을 해야 되고요. 이런 문제는 더 크게 보면은 지금 인공지능의 출현으로 인해서 하루가 다르게 일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지 않으면 길을 놓치지 않을까. 저 이런 안타까운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대타협 과정에서 정치권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 이걸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권이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서는 이미 지난 올해 4월에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 연장 TF를 구성해서 지난 7개월 동안 민주노총, 한국노총뿐만 아니라 경총, 중소기업 이런 데하고 다 함께 모여서 논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뭐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논의를 많이 해왔습니다. 결과물을 가지고 올해 안에 입법하자는 건데 당연히 사회 전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노사가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고 중요한 사회적 대화 기구가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을 모두 참여시켜서 논의하면 됩니다. 정치권은 바로 그런 일을 해주고 이해와 갈등을 조정해주고 또 미래 비전을 제시해주고 결정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제도화시키는 거 바로 이게 정치권이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정년 연장 논의가 내년 지방선거 전략으로 소비되는 걸 막으려면 어떤 절차적 장치가 필요할까? 이 질문은 제가 준비를 하면서도 이렇게 질문 드리는 게 맞나 싶긴 했는데 정년 연장 문제는 새로운 화두가 아닙니다. 네. 이미 지난 6월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웠고요. 공약으로 내세운 걸 가지고 국민들이 평가했습니다. 당선되자마자 인수위가 없었지만 국정기획위원회를 출범시켜서 정식 국정과제로 정착을 했고요. 당에서도 4월 달에 정년 연장 특별 대책위원회를 꾸려서 당과 정이 함께 지금 7개월 때 논의를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게 아니고 만약에 지방선거가 있다면 지방선거 때문에 이 구조개혁 이슈가 표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올해 안에 입법을 하고 이미 새로운 기구가 필요 없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있으니까 국가기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관계자를 다 참여시켜서 광범위하게 논의하면 됩니다. 논의하면 바로 거기서 결정을 하고 결정에 따라서 이재명 정부 그 이후까지라도 단계별로 집행을 해나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정치적 쇼다 이런 것은 맞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